뭐죠?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가슴이 너무 보고 싶어. MC가 너무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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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로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저번 저번 시간이었습니까? 저번 시간 범위가 정해진 거였고. 마라타야 마라타. 마라타 아프간. 네 번째 황제잖아요. 무굴 제국의 네 번째 황제 자항기르. 자한기를 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알죠. 너무 쉽죠, 그건. 자항기르가 이제 1600년대 초반부터 27년까지 이렇게 재위했잖아요. 근데 그가 딱 재위했던 때가 그 동인도 회사가 이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던 그때랑 맞물려요.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이 인도 무굴 제국과 협상을 맺기 위해서 참 혁혁한 공을 세운 신분이 있죠. 자항기르와 무려 4년에서 7년 정도 술친구를 했던 그 동인도 회사의 혁혁한 공을 세운 지금 좀 아신다. 잠깐만 진짜? 그 아신다.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대세요. 직함까지. 너무 맞춰도 됩니까? 네. 파킨스 대위. 오! 그러면 그렇군요. 파킨스 대위의 스펠링을 대세요. HAKIN. K-I-N H-A 하킨이잖아요. 그거. 라틴어 표기성 맞을 것 같으니. 아, 라틴어 표기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내보겠습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이제 가열차게 돌리려고 하는데 영국이 그 인도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을 때가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암보니아 대학살입니다. 암보니아 대학살 기억나시나요? 네네. 연도를 맞춰주세요. 맞춰도 됩니까? 그럼 실컷 넉넉하세요? 아, 쫄리는데요. 네, 한번 해보시죠. 1600. 네. 잠깐! 하나만 더 말해보시죠. 숫자 하나만 더. 20. 되게 슬픈 눈. 네. 스탑을 외치고 싶지 않아. 이거 고수톱 아닙니까? 이거? 3년. 정답입니다. 자한기르 그 굉장히 업적이 많았던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이 되게 뭐 정복도 많이 했고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공원도 많이 했고 땅도 많이 넓혔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때 신문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억울한 백성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제 왕한테 직접 고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자한기르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성벽에다가 60개의 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성 밖에서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 왕이 직접 듣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을 인데요. 객관식입니다. 1번 정의의 길, 2번 정의의 끈, 3번 정의의 종, 4번 정의의 줄, 5번 정의의 실. 저요. 예. 3번 정의의 종. 정의의 종. 1번 정의의 길. 가고 정의의 싶다. 길. 여기 정의의 줄? 몇 번 정의의 줄. 정의의 줄입니다. 몇 아, 번 정의의 줄이죠? 4번.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은? 저요. 마지막 황제요? 정답. 자, 잠깐만. 바하두르샤. 맞아? 맞아? 후바오가 아니군요. 무굴 제국 델리에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재산을 싹쓸이 해간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은? 그 세금을 3년간 면제해줄 정도였답니다. 나 그 하도 스토리 기억나. 많이 훔쳐가서. 그 소리 기억나는데. 맞아. 객관식 안 되나요? 자, 힌트 나갑니다. 몇 글자? 4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또 하나 힌트 나갑니다. 그때 곰쌤이랑 보키씨가 그러셨어요. 자, 이 재물 들고 나르샤. 자, 정답, 여기까지 정답! 해서 맞춰야 돼. 육명이 나르샤 이만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였습니다. 나르샤가 아니고 아, 이거 뭐지? 뭐지? 뭐였더라? 나샤르가. 바르샤. 아니야. 네 네 글자? 글자. 뭐더라? 네 글자. 나샤르딘. 네, 오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들었어. 나디르샤. 이에 분노한 델리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황제가 여기에 격분을 해서 델리 주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대량 학살이라는 용어가 맞아, 만들어졌잖아요. 맞아. 그 용어가 뭐였죠? 황제 이름에 한 글자만 추가하면 돼요. 정답. 나디르샤. 초성. 시옷. 나디르샤. 사. 샤. 뭐라 그랬어? 한 번 더 해봐. 나디르샤샤. 아니야. 나디르샤서. 한 번 더. 사세시소소. 정답은 그 나디르 샤시. 샤시입니다. 샤시. 저도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오, 내주세요. 근데 전 이거 진짜 못 맞추는 문제 가져왔는데. 오. 그 6대 황제죠. 무굴의 6대 황제. 아우랑제브. 이분의 풀네임. 이분의 풀네임을 맞춰주세요.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못 맞추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오. 4개의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알 술탄 알 아잠 왈 카칸 알 카람 아불 무자파르 무휴딘 무하마드 바하두르 아람기르 1세. 2번 알 물탄 알 아잠 왈 카칸 알 카람 아불 무자파르 무휴딘 무하마드 아우랑제브 바하두르 알람기르 1세. 3번 알 방탄 알 아잠 왈 카칸 알 카람 아불 무자파르 무휴딘 무하마드 아우랑제브 바하두르 아람기르 1세. 4번 알 술탄 알 아잠 왈 카칸 알 카람 아불 무자파르 무휴딘 무하마드 아우랑제브 바하두르 알람기르 1세. 뭐가 다른 거죠? 엄연하게 지금 다 다르게 했어요. 몇 번의 그건가? 정답. 네. 4번. 네, 뭐죠? 느낌이 왔어. 4번? 3번. 4번 맞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더 익숙해. 아. 포르투갈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인도 어느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은신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구하러 가고 기독교를 전파해야 한다. 하고 인도로 들어옵니다. 그 지역명 객관식. 1번 나가. 2번 가라. 3번 고아. 4번 기아. 5번 두산. 정답은 3번 고아입니다. 네. 이것도 그럼 퀴즈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도 근대사 드디어 7장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크게는 플라시 전투, 그리고 인도 초대 총독들인 클라이브와 헤이스팅스라는 인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진출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특징이 주주들에 의해서 설립된 진짜 회사가 아니었어요. 국왕이 설립한 국가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회사로서 막 경쟁력 있게 막 치고 나가고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파산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고전을 해요. 그런데 인도에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굴이 그때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소연이가 얘기를 해줬겠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고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진출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해오다가 전환점이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디플렉스라는 군인,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디플렉스예요. 따라해보세요. 디플렉스. 디플렉스. 이 사람의 지도 아래서 예상 외에 뭐 사실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막 좀 잘하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놀랬죠. 이 인물이 예상 외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그 성공의 비법은 세포이라고 하는 인도 현지 용병들을 데리고 막강한 군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디플렉스는 인도 내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거대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제 점점 세력을 뻗어나가다 결국에는 인도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근거지가 마드라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거기까지 세력을 이제 조금 뻗치기 시작했던 거죠. 당연히 그 안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 흐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1740년부터 1748년
이 기간에 유럽 본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때 그 유럽 안에서의 지형이 이제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와 영국이 그 유럽 내에서 적국이 돼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인도 안에서도 경쟁으로 사이가 점점점 좋을 기미가 당연히 없었지만 유럽 안에서의 그런 상황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마드라스 전투가 일어나요. 결과는 프랑스가 마드라스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가 영국인들을 많이 감금을 했었는데 이때 예상치 않게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 하나가 인도인으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 감금됐던 영국인들을 다 탈출을 시켜요. 그 인물이 지금 잘 알아두셔야 하는 인도 초대 총독격인 클라이브라는 사람입니다. 클라이브. 저는 이 인물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조금 찾아와 봤어요. 클라이브는 아버지가 유능한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부유했고 좀 빵빵한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시는 법률가 이러신데 아들인 클라이브가 좀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학교에서 막 쫓겨나고 학교나 이런 사회에 그렇게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기회를 딱 찾아가지고 인도로 향하는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 이제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클라이브는 인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빨리 윗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사실 뭐 없이 갔거든. 아무것도 뭐 뒷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갔던 건데 가서 이제 클라이브가 좀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시 프랑스와 영국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좀 평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걸. 그 상황에서 프랑스와 이런 갈등 관계나 프랑스와 이런 전쟁 이런 데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세운 거예요. 클라이브가. 그러면서 이제 10년 뒤에는 클라이브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귀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전쟁 영웅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클라이브는 당시 사관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산 거죠. 그래서 중령 지위를 하사를 받고 굉장히 이제 잘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그 클라이브가 없는 동안 인도에서는 프랑스가 계속 세력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클라이브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브가 다시 인도로 컴백을 해요. 그때가 이제 1755년이었거든요. 클라이브가 돌아온 게. 근데 사람들이 보통 클라이브의 철천지 원수를 디플렉스라고 많이들 알아요. 왜냐면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게 시기적으로도 뭔가 겹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클라이브가 1755년에 돌아왔으면 그 1년 전인 1754년에 디플렉스는 프랑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조금 하지만은 접점이 그리 많지 않은 두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디플렉스가 돌아가고 클라이브의 시대가 좀 도래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디플렉스라는 어쨌든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게 큰 공을 세우고 있었던 이 큰 사람이 프랑스로 돌아가니까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게 인도 안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대는 벵갈이고요. 여기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새로운 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1756년 그러니까 클라이브가 1755년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 해인 1756년에 새로운 태수가 된 시라지 웃 다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정말 웃 다울라. 시라지는 영국의 적대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면 영국이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로 무역을 했었고 세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궁정에까지 관여를 막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시라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제 갓 20살이 된 이 저자 스피어에 따르면은 변덕스럽고 고집이 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시라지는 당시 이제 인도 안에서의 지형을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무굴 델리 정부가 마라타랑 아프간 그 사이에서 점점 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굴 제국이 아닌 벵갈이 독립국가로서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 자신이 통치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더는 이제 무굴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시라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대가 벵갈로 옮겨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당시 벵갈 쪽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서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 젊은 새 태수는 앉자마자 자리에 이제 영국 세력을 몰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그의 답이 바로 플라시 전투였어요. 아무래도 수적으로 당연히 인도 안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열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는 당연히 협상을 하기를 바랬었어요. 싸우기까지를 당연히 원치를 않았었는데 동인도 회사는 벵골 점령을 원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무역과 이윤 극대화를 바랬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협상으로 해결을 하기를 바랬었어요. 하지만 시라지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한 거예요. 협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욱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수적으로 인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감행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시라지에게도 정치적인 어려움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시라지가. 그런 와중에 특히 유력한 장군인 미르 자파르와의 알력 관계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미르 자파르는 태수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라지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미르 자파르랑 손을 잡고 이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델리 쪽에서의 다른 적대 세력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손을 잡아서 어쨌든 이들을 몰아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미르 자파르가 뒤에서 영국이랑 손을 잡은 거죠. 비밀 협상을 한 겁니다.